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D의 연결미학 UD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 Let's Talk About 이제 인터미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인터뷰에게 던져드리고 그 인터뷰가 대답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추려서 작품으로 만들어드리고 기록물 형태로 남겨드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터뷰 콘텐츠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작을 우리 이제 인터뷰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유정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유정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그렇다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또 아까 전까지는 엄청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또 막상 대화를 나누려고 앉아서 이제 마이크를 딱 바라보는데 굉장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걸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 눈빛이 담지 달라졌어요.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근데 유정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지향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직업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자기를 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는 지금 현재 이런 포지션이에요. 라고 간단하게 캐릭터를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재직 중인 회사를 밝혀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예, 예. 뭐 하나의 회사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작품 자체를 되게 즐기고 또 만들고 싶어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어찌 보면 하나의 시작을 하고 있는 병아리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병아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딱 와닿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병아리인 상태거든요. 근데 유정님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험불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정님은 정말 웹툰 작가로 이제 아직 데뷔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지금까지 작업하신 작업물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다양한 세계관을 좀 꾸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미래의 차세대 웹툰계 장재현 감독님이다 라고 또 말씀을 그런 장재현 감독님 듣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그런 매우 제가 또 자동적으로 험불하게 되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유정님은 정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는 분이셔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이 인터미션 프로젝트 말고도 좀 더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마련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각설하고 이제 인터미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를 사전 정보를 못 듣고 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사전 정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요? 왜냐면 알면 좋긴 하지만 네.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대로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뭔가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그 경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뭔가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공부도 있고 뭐 창작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그 어떻게 쉼을 챙겨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가지를 먼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는 편인가요? 모두가 그렇게 잘 못 쉬지 않을까요? 잘 안 쉬기도 하고 애초에 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는 다 각자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귀에 뭐 곁듣는 식으로 듣지만 저도 사실 어떻게 쉬는 건지는 잘 모르는 축에 속하고. 약간 그럼 쉼이라고 아까 내가 어떻게 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정님이 생각하는 쉰다라는 느낌이 따로 있으세요? 나 잘 쉬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떨 잘 때? 쉬었다? 야,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음. 쭉 돌아봤을 때 쉬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뭐 그런 저희가 어찌 보면은 건물의 숲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빽빽하고 사람이 완전 1m 근방에 있을 법한 그런 도시에 꾸겨가서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좀 숲 바다 쪽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좀 바라보고 있을 때가 조금 좀 그래도 쉬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은 그 숲 바다뿐만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게 생각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또 MBTI F냐 T냐 중요하죠. N이냐 S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N이 거의 50%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일하다가도 동시다발적으로 뭐 이런 말을 좀 요 회사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일하다가 다른 상상하고 뭐 세계관 상상하고 좋아하는 거 상상하고 뭐 그러다가 일 갑자기 들어오면 또 일하고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정신적으로도 쉴 틈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멍을 때리는 것도 하나의 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거든요. 집에 오면은 멍 때려요. 중요한 것 같아요. 멍 때리기가 뇌에 굉장히 좋다고. 내 숨을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숨을 좀 쉬게 해준다? 내 숨을? 비유적인 말이죠. 과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게 그 멍 때리기 자체가 정말 큰 그걸 주는 거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맞아요. 뉴스로 봤는데 그 멍 때리기 대회를 보고 진짜. 저건 정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지 그 심박수까지 체킹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가보는 것도 멍 때리기 한번 이제 연말을 해서 나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저도 N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쉰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뭔가 명확하진 않으신데 왜냐면 그것들이 생각이 많으시고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 뇌에 자꾸 자극을 주고 그런 것들을 덜 하는 방향성으로 하는 걸 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멍 때리기나 이런 그런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비우는 방향성을 좀 많이 지향을 두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운동할 때 쉬는 거다. 그렇죠. 뭐 잠을 잘 때 쉬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멍을 때리면서 나의 자극을 조금 뇌를 숨쉬게끔 하려고 한다. 되게 의미가 깊네요. 잠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을 자는 것 또한 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건 약간 생존형 쉼인 것 같고 약간 저희가 이제 쉬려고 숨을 멈추지는 않듯이 그렇죠. 잠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생존형인 거고
멍 때리기는 그냥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숙련도에 이것도 따라.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고급진 언어로 명상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저도 명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유정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셨던 뭔가 잠과 쉼은 또 다른 분류에 있는 거고 잠은 조금 더 생존형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되게 많이 크게 와닿았고요. 우리가 지금 인터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단어적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네. 제가 인터미션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사전에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인터미션을 딱 듣고 딱 떠올랐던 뭔가 이미지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인터미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극장 같은 곳이 가면은 한 20분 정도 인터미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한 극의 세상에 몰입을 하다가 네. 저희도 이제 잠시 현실 세계에서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나오듯이 배우들도 이제 극의 세상 속 인물에 대입을 하다가 그렇죠. 20분간 이제 저는 배우들의 그런 인터미션 동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잠시 본인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잠깐이지만 이제 다음 스텝에 있는 것들을 복기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터미션은 잠시 본래의 자신을 한번 환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봤어요.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정말 동의하는 게 저도 이 주제를 잡을 때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아마 작성 계기라고 해서 이걸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수필형이었지만 거긴 그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인간이 되게 많은 커버를 끼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 커버 중에 낡아 빠진 커버도 있고 뭔가 새로운 커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갑갑한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끼우는데 그것들을 마치 이제 메소드 연기를 잠깐 풀어 헤치듯이 이렇게 옷을 벗듯이 하는 것이 저는 인터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 연결 질문으로 제가 이제 인터미션 안에 4가지 정도의 그런 단어를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들이라는 단어를 또 추가적으로 뽑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인터미션이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나 자신을 조금 찾아보고 쉬어가는 그런 거라면 아까 전에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사람인 것 같은지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마치 연극을 하듯이 회사에 가면 회사원으로서의 나, 뭐 삶에 있어서는 뭐 이유정, 뭐 집에 가면 뭐 누구의 동생 혹은 뭐 누구의 누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커버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커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여정쯤에 와 있는 것 같은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느 나라든 뭐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환경이나 사회에 관한 자신의 그런 가면들이 굉장히 겹겹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이걸 다 차치하고 본래 나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환경이 없으면 완전히 좀 어떤 사람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어쨌든 사회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왔는지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환경을 다 집어넣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좀 어른의 좀 맛을 좀 느끼고 있는, 쇠 맛을 좀 느끼고 있는 그 약간 에스파의 위플래시 그 앨범 아트를 보면은 굉장히 쇠 맛이 철철 나잖아요. 그쵸. 그걸 힘껏 먹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유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른의 맛이 쇠맛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장 쇠맛이 많이 느껴지나요? 이거는 사실 어른의 순간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감정이 이런 사람일 것 같은 사람, 이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되게 순수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표출할 때가 좀 있어요. 뭐 자기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거나, 그거를 한번 크게 맞아봤으면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딱 느낌대로 얘기를 한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쉬운 예시를 들자면, 뭐 회사원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좀 잘못된 결과, 뭐 회사에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그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고 봤을 때 진정으로 그 쇠맛을 느끼는 게 아닌가. 너무 인상이 깊네요. 지금 그 쇠맛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약간 날카롭고 막 서늘하고 간담이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나의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마주할 때 나 자신의 그걸 또 쇠맛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라고 생각하고, 뭐 스테인레스 수저라고 생각하고 뭐 입에 댔는데 이게 완전 뭐 녹슨 철이어가지고 그런 쇠맛이 느껴지는 거라면, 또 그거 이중성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어릴 때는 솔직히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꽃을 보면 꽃이다. 뭐 친구들이 나를 뭐 밀치면은 왜 밀쳤어, 화나. 이런 감정이 나오는데, 어른 이제 환경이나 그런 게 변화가 되면서 화나도 화를 낼 수가 없고, 화를 내기 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아직 저는 어른의 계단을 좀 밟고 있는 과정이지만, 좀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사회 초년생인 사실 거죠. 생각해보면 사회 초년생이 진짜 어른의 맛을 딱 느끼는 그런 시기여서 더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정제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더 과격한 단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쇠맛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러면 유정님은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어른의 맛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유정님이 그 어찌됐든 인생의 여정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 전까지는 일단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 생에서 혹시 어른의 맛을 느끼고 있는 지금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이거 한 번은 잃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잃어보고 싶다? 2025년도의 미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생각하는 이번 생에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는 잃어보고 싶다. 뭐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한 번쯤은 좀 제가 좀 구상적인 세계, 이거는 저 말고도 되게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라면 조금 생각해 볼 법한 꿈인데 내가 만든 그런 판타지 세계관의 아이들을 웹툰, 애니메이션, 뭐 게임, 더 나아가서 뭐 드라마 그런 다양한 여러 매체로 한 번씩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네 개로 추려보자면 뭐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요걸로 한 개씩은 꼭 만들어 보기 한 세계관당. 그럼 이제 꿈꾸시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막 거의 마블 세계관급이네요. 그러니까 뭐 크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마블도 코믹스로 시작을 했고 그 코믹스 그러니까 페이퍼 그 코믹스로 시작해서 그게 MCU가 되고 뭔가 또 이제 카툰 형태가 되고 이렇게 좀 파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로도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유정님도 그런 세계관을 한 번쯤은 구축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신 거네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틀이 딱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만화는 뭐 칸으로 이루어진 정제된 만화, 뭐 애니메이션은 한 장씩 그려가지고 만드는 뭐 움직이는 영상, 드라마, 영화는 뭐 연재 속도가 조금 다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그 경계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봤던 게 네.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네.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네. 애니메이션은 약간 좀 되게 막 빛과 명암이 있고 막 좀 아름답고 섬세하고 이런 게 좀 대부분이잖아요. 약간 옛날 지브리 형식을 좀 보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옛날에 97년 그 마블 코믹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는 듯한 느낌? 되게 신기하다. 되게 재밌겠다. 만화에서 그 진짜로 튀어나온 것 같은 움직임? 만화의 그런 스타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이게 되게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또 반대 사례로 보면은 애니메이션의 그런 섬세한 그런 분위기를 웹툰으로도 칸을 만들어서도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죠.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 대본, 각본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주제가 인터미션이니까 인터미션이란 단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이나 극 안에서 이제 중간 휴식 시간, 정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렇다면 유정님은 지금 현재 본인의 삶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2025년 현재 자기는 어떤 장르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장르라고 해봤자 난 느와르야, 난 로맨스야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뭐 만드셔도 돼요. 뭐 이유정이란 장르인 것 같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장르를 지금 2024년까지는 미생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쵸.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학교를 마무리 짓고 뭐 논문 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뭔가 챌린지물을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에 좀 가까웠다가 이제 25년에는 살짝 뭔가 스타트업 분위기의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장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장르를 떠나서 그 단어로만 이렇게 얘기를 그냥 러프하게 해보자면 근데 유정님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는 좀 반대로 이제 미생 비슷한 걸 찍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회사를 다닌 지 한 1년쯤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뭐 게임 콘텐츠 관련된 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만화도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좀 병행하면서 진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그 어찌 보면은 일이지만 회사에서의 그런 일의 상황을 좀 많이 다르듯이 1년 전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같이 이 협업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르바이트는 좀 다른 아르바이트 그 전에 있었던 회사 전에 있었던 제 모습은 약간 애니메이션인가? 만화 중에 룩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룩백은 진짜 만화를 하고 뭐 실력이 중요하지 않듯이 되게 그 실력이 뭐 좋든 나쁘든 그림 실력이 좋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거기에 약간 스며들듯이 미생이 들어온 느낌? 회사 내에서 되게 다들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각자의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면요. 회사 바깥에 어떤 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듯이 저도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동시에 만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룩백 플러스 미생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근데 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그런 생활 예술인의 그런 느낌이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저는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이긴 하지만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뛰어난 분들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또 맞기도 하지만은 또 사실 실상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정님은 정말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해나가는 진짜 생활 예술인이다. 그러니까 장르를 하나 더 개척을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룩백의 뭐 미생이라고 했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면서 되게 당차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유정님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과찬인데요 또. 네, 그래서 저는 유정님이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유정님은 진짜 그 세계관이나 상상력이 진짜 엄청나요. 또 뭐. 그래서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정님의 작품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또 듭니다. 진짜.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또 중간에 또 한번 잡아보자면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는 물론 유정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렇죠. 유정님을 통해서 제가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또 유정님께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이제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작품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미팅 같은 느낌이거든요. 꽈팅 막 이런 느낌이야. 팬미팅 같이 저 사람은 뭘 먹고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색깔은 뭘 좋아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유정님을 다 파헤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이제 주제를 하나 잡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멀리 갔잖아요. 인생까지 갔다가 쉼으로 살짝만 우회를 해볼게요. 오케이. 아까 전에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많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번아웃이 온다든지 그쵸. 잠깐 쉬어간다든지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어떨 때 가장 극한이었던 것 같은지 내가 슬럼프였던 시기에 나는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지 요 근래에 1번 그리고 2번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1번의 대답은 있어요.
제가 놀랍게도 대학교 졸업까지 할 때 있었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였잖아요. 아, 그때 네, 기억납니다. 뭐 거리두기며 이제 학교에 모여서 이제 매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마스크 끼거나 아니면 몇 시가 되면은 집에 가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이 게임을 만들어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저희 졸업 작품이었는데 되게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제 좀 제가 좀 사람들이랑 그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물론 친구들이 있었지만 네네. 뭐 막 터놓고 내가 모르는 것에 관해서 뭐 질문을 할 만한 같은 파트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졸업과제를 어찌저찌 얼레벌레 네. 끝내고 보니까 되게 사람이 아니게 된 느낌인 거예요. 되게 되게 사람이 슬럼프가 많이 오고 번아웃이 되게 띵하게 오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전 잠을 되게 많이 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우면은 15시간 이상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의 쓰러졌네요. 그냥 기절 상태? 아이고. 되게 방전된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왜냐면은 좀 비유를 하자면 그때 우물 이렇게 창작물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기술을 길러내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의 그런 이용 가능한 우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근데 그때는 이제 쉬면서 우물 안에 있는 물들이 비가 내리면 좀 차오르듯이 좀 쉬면서 좀 길어낼 수 있는 물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팠었던 거예요. 아이고. 물을 막 파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바닥나니까 아무것도 만들기가 싫고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그렇게 있다가 물론 이제 혈육인 이제 지금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유리님 도움도 있었고 네. 이제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 주변에 대학교를 가기 전에 있었던 고등학생 친구들과도 좀 만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역시 환경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사회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환경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저도 요 번아웃에서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의 힘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인터미션이라는 주제를 잡을 때 저도 유정님을 옆에서 많이 봐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 또한 번아웃을 여러 차례 겪었었는데 저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늘 제가 좀 격파 돌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무협 격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태권도에서 그거 그 뭐죠 이거 대나무 이거 송판 격파처럼 맞아.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니지 빵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엔 그게 다 하나씩 그 리스크가 돼서 이게 뭐랄까요 후유증처럼 이게 후유증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뵀었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느꼈어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우물이 있구나. 근데 그 우물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이어서 썩잖아요. 그럼 맞아요. 아니면 그 우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거나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우울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우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혼자서 하기 힘들겠다. 그렇죠. 왜냐면 우물 안에 뭔가
막 이끼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좀 한 번씩 싹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 혼자서 어떻게 다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이제 같이 내려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해야 그게 좀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또 물을 비에서 뭐 비가 내릴 수 있게끔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기우제지도 같이 지내주듯이 맞네요, 맞네요. 그런 도움이 없으면은 사실 그 우물을 조금 보존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쵸. 그 우물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 우물에 그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좀 힘이 파급력이 있어요. 좀 파급력이 크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우물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우물이 있는데 그 네. 깊이가 조금 깊이나 아, 크기가 좀 그렇죠. 남다르죠. 하고 깊이가 싶은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우물이 마치 이렇게 뭔지 메아리 아시죠? 텅빈 우물에다가 하면 뭔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표현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옆에서 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좀 바로잡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부러우면서도 참 안쓰러운 사람들이 예술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신의 우물을 잘 관리하시는 분은 딱 한 분 봤어요. 하루키 선생님. 아차. 그 하루키 선생 그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키님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았나. 나름의 방식으로 되게 건강하게 예, 승화. 승화를 하시는 그렇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님도 좀 그런 편이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하루키 선생님은 좀 더 약간 도인에 가깝다 해야 되나? 약간 숲속에 웬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숲속에 어떤 노인이 산다. 그 노인이 하루키 선생님인 느낌이. 약간 나는 그 자연인이다에 맞아요. 나올 것 같아. 좋아, 뭐 제보를 받고 나오는. 맞아. 말벌 아저씨처럼 말벌 막 그런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박진영님은 좀 이야기가 샜지만 박진영님은 뭔가 약간 되게 멋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성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약간 그렇죠. 농촌에 농촌 맞아. 펜트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다들 막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더 의리의리한 맞아, 펜트하우스가 있고. 저 안에 가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약간 해서 찾아가게 되는 뭔가 그런 그런 느낌. 성공한 CEO의 느낌이 강하죠. 제가 뭐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제 유정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번아웃이 있었었고 그때 자기가 멈추어 서서 잠시 이제 그 멈춰 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인터미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짚었고 이제 그때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이 진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그렇죠. 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로 가볼까 해요. 우리가 지금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어떨 때 쉬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예 특정한 날을 한번 정해볼까 봐요. 주말에 아무것도 일정이 없어요. 네.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실 건가요? 스케줄이 따로 있나요? 주말에 만약에 혼자서 오롯이 24시간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주제는 쉼이에요. 쉬어야 돼. 어려운데? 어렵죠. 지금 집 밖으로 나와요. 오히려. 네. 집에 나와서 그냥 정처 없이 걸어요. 좋다. 걷거나 멍 때리면서. 왜냐면은 멍을 안 때리면은 네네. 무의식적으로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맞아. 만약에 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프리랜서 분이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런 자기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멍을 때리면서 가는 오롯이 내 감각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그러다가 카페가 나오면은
잠깐 들어갔다가 본래 목적인 것은 이제 카페인인 것처럼 이제 슬그머니 들어와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좋다. 맞아. 그리고 되게 막 쉬어야 되는 것도 되게 빡빡하게 막 운동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쉼을 할 때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쭉 관찰을 하는 게 좀 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생각을 아예 비워버리거나 너무 좋다. 감각에만 느끼는 게 지금 생각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 들었어가지고 실제로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뭐 발을 딛는 그 감각 여기에 돌이 좀 있었네 돌을 밟는 느낌 아니 뭐 공기가 바람이 부는데 좀 따뜻한 바람이다 봄이 오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좋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감각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나를 좀 자유롭게 두는 거죠. 그렇죠. 카페로 들어가면은 뭐 들어오는 뭐 커피 향이 좋다. 아니면 차를 마셨다고 하면은 차의 온도가 좀 뜨겁다. 약간 이런 되게 아주 작은 미세한 그쵸. 단위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린 다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를 잊고 살다 보니까 더 큰 걸 자꾸 탐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게 그 쉼이라는 것을 사실 뭐 의도적으로 계속 일처럼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분은 뭘 해봐, 운동을 해봐 이런 유정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누구나 실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유정님은 그러면 공연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네. 공연 보러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보러 가시는 그런 것도 쉼의 일종으로 두시는 편인가요? 하나의 쉼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아닐 경우요? 이게 잠깐 저는 이게 진정한 쉼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세상을 들어간다. 의 느낌이 좀 더 커서 어쨌든 여행을 간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잠깐 쉬러 가는 거지 이 느낌도 있지만 뮤지컬이나 그런 연극에 관한 거는 가서 그 사람의 그런 일과를 다 한번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좀 거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슬플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좀 쉰다는 느낌은 잘 안 들려. 진정한 쉼의 느낌은 아니라 즐거움이라에 가까운 느낌? 그것은 그러면 쉼이라는 느낌보다는 즐거움에 가깝다. 완전 인터미션에 가까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멍 때리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본인만의 재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저한테 인터미션이 뭐냐, 인터미션이란 뜻을 쉼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혹시 유디 너만의 단어로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저는 약간 쉼뿐만 아니라 그 노래방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뜬금없긴 한데 오히려 내가 나인 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전 노래방을 가면 그런 자유를 좀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표출하는 순간이 인터미션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이 인터미션인 거죠.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저는 약간 좀 정제되어 있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유정님은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혹시 제가 했던 것처럼 재정의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감각을 느끼기. 굿. 내가 내 몸으로 느낀 감각만 느끼기. 음, 왜냐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본래 저는 음. 일을 가거나 음, 창작을 하거나 그 창작을 느끼거나의 대부분인데 음. 그게 어찌 보면 다 이제 정보를 이제 쑤셔 넣는 일과이긴 하거든요. 맞아, 진짜. 그것 또한 저는 쉼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음. 경험을 되게 쌓는 중이니까 맞아. 그것의 인터미션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 누군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감각을 느끼는 행위를 저는 인터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쉬시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뭔가 외부의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인터미션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상 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기나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정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작품을 또 제작을 해야겠지만 중간중간 여쭤보겠지만은 2025년에 나는 인터미션을 몇 회 정도 가질 예정인지, 그러니까 쉼을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매일 잘 쉬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분기별에 한 번씩은 크게 쉬어야겠어 라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2025년에 그래도 인터미션을 몇 회 이상 정도 가져보겠다가 있다면 지금 한 저희가 지금 한 4분기? 4분의 1? 네, 1, 4분기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시간이 시간 빠릅니다 벌써?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빠릅니다. 야, 1, 4분기가 진짜? 지나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하는 시기가 같긴 한데 네. 이제 회사의 원의 특성상 이것도 잘 눈치껏 쉬어야 되고 틈틈이 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 한 1년에 한 4번씩은 쉬겠네요. 이렇게 분기별로 쉬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가져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밖에 나왔는데 공기가 좀 편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맞아. 코로 숨을 들이쉬었는데 좀 냄새가 다르다? 공기 냄새가 맞아요. 다른 느낌? 재질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좀 퍼석퍼석한디? 하면 이제 겨울이 오는 맞아요. 좀 진짜. 습하니? 하면 그럼 여름이 오는 그런 날이 오면은 좀 이걸 느끼러 좀 쉬어야겠다. 너무 좋은데요? 거의 뭐 너무 좋다. 오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이신데요. 영광스 박박스입니다. 진행하시면서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떨렸는데 지금 여기가 지하예요. 춥거든요. 추운 거 같기도 하고 네. 긴장돼서도 같기도 해서 막 말하면서도 떨떨떨 떨렸는데 이게 느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여기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 또 즐겁고 나름 좀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마이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거든요. 맞아요. 매번 나누죠. 맞아요. 그런 편안한 침대 속 약간 땡몬스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지만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이런 거였어요. 저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화를 요청을 하시고 맞아요.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듣는 편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물론 말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다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만 듣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뭐 사생활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으로 제가 남겨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모실 때는 그 지금 작업하시는 작업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터미션 프로젝트 말고도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또 따로 뽑을 거예요. 이제 야, 재생 목록을 뽑아서 이제 이유정님의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분기별로 저랑 만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를 나누고 성장 일기를 한번 그래서 완전 롱롱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인을 위한 롱롱 프로젝트. 그렇죠. 어떠신가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 하셔도 사실 하시긴 해줘야 돼. 뭐죠? 이게 무슨?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는 이제 강제 참여라서. 야. 그래? 아니요, 사실 이게 뭐- 강제라고 해도 그렇죠.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기회예요.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1년 동안 되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신박한 경험이긴 하거든요. 내 플레이리스트 제 취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보고 느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분기별로 이렇게 약간 유튜브 그쵸. 뮤직을 하면은 분기별로 내가 많이 들었던 걸 추천해 주시지. 좀 다르지만 분기별로 나의 모습을 보고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 준다는 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플레이리스트가 꼭 그런 노래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을 계속 레코딩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형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헤어질 때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작업할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뵀을 때 그 작업물 잘 돼가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첫 번째 인터뷰 치고는 재밌지 않았나요? 즐거웠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 여담이 너무 많죠. 이 프로젝트가 여담이 진짜 많고 진짜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마늘 우여곡절스 삥삐리뽕빵 있었습니다. 근데 유정님하고는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앞으로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면 제가 영광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UD의 연결 미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너무 솔직한데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음악만 들어가지고 게임만 보시는 게 아니고 들켰네. 하여튼 오늘 참여 들어볼게요. 아니에요. 뭐 시간 아깝게 뭘. 아니에요. 호호호호. 아니요,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작업물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코딩을 올리면서 유정님과의 대화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수 있다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